이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속세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사전 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세가 지금 당장에는 부담됩니다. 근데 이거를 돈 낼 돈이 없으니까 미룬다고 해서 안 하시면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른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미루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의 특징 아까 보셨죠? 증여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10년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통산해서 증여세의 세율 구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공제도 한 번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마다 통산된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10년이 경과되면 새로 주게 되면 리셋이 되니까 공제부터 시작해서 세율이 다 낮아지는 것 때문에 증여 횟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증여재세분을 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소분해서 세분해서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한 가지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합산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버지 있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자녀가 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손자녀가 되겠죠. 수증자가 많은 것을 우리 세계에서는 무기가 많다고 그래요. 무기가.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증여세 절세 플랜에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기 선택을 잘 하시고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세 절세 플랜은 나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10년마다 통산돼서 과세되고 있다는 이 증여세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의 특징은 또 뭐였었어요? 상속세의 특징은 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에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속인 이해의자는 어떻습니까?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은 합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증여를 해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속인은 누구죠? 배우자와 자녀예요. 배우자 자녀한테 주면은 어쨌든 10년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버리면 다시 합산돼 버리니까 상속세 자체에서는 불리하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상속인 이해자한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상속인 이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자녀의 배우자는 누구죠?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손자녀는 직계 비속은 되지만 상속인은 아니에요. 따라서 손자, 손녀도 상속인 이해자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 것만 합산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상속 증여세 절세 플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사전증여 있다. 그런데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 그 다음에 상속인의 구성, 그 다음에 이거를 공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얘기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케이스가 있고요.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사전 증여가 유리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60세 이상이면서 보유 재산이 약 80억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80억 정도 되면 상속세만 얼마나 되냐면 18억 정도예요. 18억. 이렇게 가족이 갖고 있을 때 18억 정도 세금인데 그러면 연부연납 18회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세금 내야 할 돈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자산가가 1년에 연부연납 세금으로 1억 6천씩을 10년에 낼 수 있나? 그러면 쉽진 않죠. 임대료가 거의 월 3천 내지 4천 정도 나와야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나서 그 돈을 모아서 이 연부연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들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처분해야 된다는 대책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왜 60대에서 80억 정도를 따지냐면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2명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나이들이잖아요. 안 했다 하더라도 2명한테 우선 줄 때에 자기 재산의 4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또 줄 때는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또 나눠서 주면 증여세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 세율관이 지금 50% 구간에 가 있는데 사전 증여가 20% 정도 구간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아까 우리 세율관을 보니까 어땠어요? 5억까지는 20%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로 4명한테 준다면 20억까지는 증여세가 최소화시켜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대 같으면 기대수명이 거의 90대까지 사는다고 생각하면 사전 증여 플랜을 3번 정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도 증여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주신다면 사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서 70세 정도의 재산이 50억 정도 되신 분들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 상속세 예상액이 이 정도면 약 8억 정도 되거든요. 8억 정도도 마찬가지로 연변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7천만 원씩 납부를 해야 돼요. 7천만 원씩 납부를 하려면 지금 임대료 자체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70세 되신 분이 50억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사전 증여를 2번 정도 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으로 갖고 가실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와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 재산의 80억이다 50억이다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으면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으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되신지를 보시고, 나이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상은 과세 표준을 따지셔야 돼요. 과세 표준이 15억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상속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다르겠죠.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 공제만 해서 과세 표준이 15억 정도 되면 세금 내는 상속세가 약 4억 정도 돼요. 4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상속세로 15억에 정도 과세표준이 되고 세금으로 4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과세표준이 10억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세가 한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큰 부담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세 과세표준이 15억 정도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이고요. 참고로 상속재산이 100억이면은 배우자가 있으면 27억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약 4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가액이 200억이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상속세가 약 75억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90억입니다. 자, 100억 정도 되신 분들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세금이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거를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자녀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상속재산을 물려줄 것인지를 예측을 하신 다음에 대비를 해 주신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일시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이 자금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될 그렇게 재원이 마련할 정도 같으면은 부동산이 제때에 원하는 금액이 팔려야 되는데 금매로 팔다 보면은 제값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많아요. 그거를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그냥 갖고 가자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이거를 매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본인이 자금력이 안 되면은 팔자가 겠죠. 그러니까 상속인 간에도 그것이 의견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자는 자녀가 있고 그냥 갖고 가자는 자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세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전 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세가 지금 당장에는 부담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 돈 낼 돈이 없으니까 미룬다고 해서 안 하시면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른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미루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소득이 1억 이상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이 돈을 다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득세도 높은 세율관에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쓰신 돈이 남아서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이 다시 저축이 돼서 모아지면은 상속세를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35% 물고 나중에 상속세 50% 또 물면은 85%가 세금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연간 소득 금액이 1억 원 정도 이상 되면은 사전 증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나중에 사후에 분쟁이 예상된다. 가족 간 사후에 분쟁이 예상되면은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간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간 우애고 화목인데 이게 세금 때문에 화목이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재산 배분을 해보는 게 좋다. 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자녀 중에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나중에 대습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라면 꼭 사전 증여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사망을 해서 남은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재혼을 해버리면은 대습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재혼을 안 하고 또는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들한테 내려가니까 상관없는데 손자녀마저도 없어요. 혼인을 안 하고 손자녀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배우자들이 피상속인들한테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습 상속권이 있는 자녀의 배우자한테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녀가 안 계시고 대습 상속 권한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절하게 사전 증여를 해서 유류분 청구성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가격 상승이 갑자기 많이 될 것 같은, 특히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현재 가치보다도 몇 년 내에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액으로 증여해버리는 게 좋죠. 나중에 상속 개시 당시에 지금보다 얼마가 더 가격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거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손자녀도 더 낳았으면 이게 가장 큰 무기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상담 오신 분 중에 자녀만 3명 있는데 3명이 모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또 배우자가 3명 있죠. 자녀가 2명에서 3명씩 해서 8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됩니까? 14명의 자녀와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가 생기니까 증여를 5억씩만 해도 70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게.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서 또 손자녀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가족 간에 증여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대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주권을 얻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이거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대납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가 유리하고요. 또는 처분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사전 증여를 해서 절세풀이를 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부동산 중에서 사전 증여 컨설팅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를 다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는 거는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전문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담이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처분하기 전에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